안녕하세요. 순비제 제주농부입니다. 오늘은 과수원에 나와 있습니다. 노지 감귤 과수원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친환경 감귤 과수원입니다. 제가 친환경 감귤도 하고 일반 관행 감귤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오늘은 과수원에 이제 마무리를 하고 둘러보다가 벌레를 발견해서 오늘은 루비 깍지벌레라고 좀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루비 깍지벌레라는 벌레를 한번 보여드리고 어떻게 방제를 해야 되고 어떻게 이제 봄철에 이제 제거를 하고 예방을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깍지벌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루비 깍지벌레, 화살 깍지벌레, 애가루 깍지벌레, 뭐 이세리아 깍지벌레 등 여러 가지 이제 깍지벌레들이 있는데요. 이런 깍지벌레들은 이제 돌아다니다가 이런 나무의 이파리나 이제 과일에 붙어가지고 이제 흡즙을 합니다. 이제 흡즙을 하면서 나무 수세를 약화시키고 너무 많으면은 그 개체수가 너무 많으면은 나무를 고사시킵니다. 완전히 나무를 죽여버릴 수도 있으니까 꼭 이 깍지벌레는 방제를 철저히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은 오히려 나무가 죽고 그 열매도 막 붙어가지고 지저분하고 보기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루비 깍지벌레가 좀 있는 부분이 보여서 어떻게 방제를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봄철에 전정을 조만간 전정도 하고 비료도 주지 않습니까? 이제 전정철에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언제쯤 방제를 하면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감귤나무, 작년에 이 나무는 감귤이 안 들렸던 나무인데요. 제가 이제 뭐 좀 남은 감귤들을 좀 따고 가지들을 이제 솎는 과정에서 오늘 이렇게 유심히 지켜보다가 루비 깍지벌레가 많은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이런 루비 깍지벌레들이 별로 없었는데 올해는 날이 따뜻해서 그런지 아니면 겨울철에 이제 겨울에 추우면은 깍지벌레도 이제 활동을 잘 못하는데 깍지벌레가 활동을 많이 해서 그런지, 그리고 이제 친환경으로 농사를 좀 오래 짓다 보니까 이렇게 깍지벌레들이 많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요 깍지벌레는 루비 깍지벌레라고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요 안에 깍지벌레가 있는데요. 요 안에 깍지벌레가 있는데 겉표면에 이제 왁스층이 이렇게 뒤덮여 있어 갖고 지금 방제를 해봤자 얘네들은 죽지를 않습니다. 왁스층에 이제 덮여 있기 때문에 다른 약재가 묻어도 쓸려 내려가기 때문에 죽지 않고, 뭐 관행약, 이제 농약 같은 경우에는 약을 쓰면 죽겠죠. 흡즙하는 그 깍지벌레나 이제 응애류 이런 것들 죽이는 약을 쓰게 되면은 뭐 죽겠지만, 저는 친환경이니까 이런 깍지벌레류 방제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가까이 보면은 보라색으로 된 이렇게 층으로 이렇게 뒤덮여 있습니다. 층으로 뒤덮여 있어서 웬만한 외부 이제 약재나 뭐 다른 벌레들이, 천적들이 와서 갉아먹으려고 해도 어떻게 먹을 수 없게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잎이나 가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어 가지고 떨어지지도 않고 여기서 계속 나무의 이제 진액을 흡수를 하면서 이제 나무 수세를, 이쪽 부분을 약화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쪽 얘네들이 계속 번식을 하면서 이렇게 개체수를 늘려나가는데요. 이렇게 루비 깍지벌레 같은 경우에는 봄철에 이제 3월부터 이제 전정을 저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전정을 할 때 이렇게 많다 싶으면은 요거를 잘라버립니다. 안 그러면은 이렇게 적다, 몇 개 없다, 요거는 몇 개 없죠. 몇 개 없다 싶으시면은 요런 루비 깍지벌레들은 보일 때마다 쫙 훑어서 떼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너무 많기 때문에 군데군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많이 있기 때문에 요 맨 위에는, 특히 요 맨 위에는 이제 약이 닿지 않기 때문에 요 위쪽 부분에도 상당히 많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방제를 해야 될까요? 방제가 아니고 어떻게 제거를 해야 될까요? 예, 간단합니다. 이제 전정을 하실 때 이렇게 가지에 루비 깍지벌레가 많이 붙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은 요 가지는 최대한 이렇게 제거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태워버리면 더 좋겠죠. 이렇게 너무 많이 붙어 있다 싶은 가지는 그냥 잘라 버리십시오. 과감하게 잘라버리시면은 이렇게, 이걸로 물리적 방제라고 하는데, 이렇게 벌레들을 전정을 해서 가지를 아예 없애버려서 이제 이 벌레들 개체수를 낮추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손으로 하나하나 다 보이면은 뭐 깍지벌레가 얘는 많이 지금 여기에
주변을 둘러보니까 붙어 있진 않네. 이 나무만 특히 유독히 여기 가지에, 이쪽 가지에, 이 나무에 많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한쪽 가지 보면은 뭐 많이 안 붙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손으로 이렇게, 아니면은 가위가 있으면은 가위로 이렇게 훑어주면은 그냥 떨어집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루비깍지벌레가 있죠. 이렇게 하면 훑어서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뜨리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너무 많이, 루비 같은 경우에 루비깍지벌레가 너무 많다 생각하시면은 이렇게 잘라서 이거 가지를 아예 저 멀리 버리시던가 아니면 태워 버리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봄에 전정을 많이 하잖아요. 전정하실 때 과감히 깍지벌레가 많이 붙은 가지는 과감히 여기 있는 요 긴 가지를 잘라 버리시든지, 이렇게 깍지벌레가 여기도 보시면은 엄청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깍지벌레가 많이 붙어 있죠. 그런 가지들도 밑으로 해서 여기 가지들을 잘라서 이 가지들은 저 멀리 버리시던가 아니면 태워 버리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친환경은 벌레를 다 죽일 수는 없습니다. 다 죽일 수 없기 때문에 뭐 친환경 약재들도 있는데 그 약재들이 100% 듣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벌레들은 개체수를 줄여주는 게 좋고, 천적이 천적을 활용해서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천적이 이제 이런 초생재배를 하고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이제 농사를 짓다 보면은 천적이 발생합니다. 이제 천적이 발생하여 이런 깍지벌레들도 먹는 그런 천적도 있으니까 그런 벌레들이 개체수를 줄여주길 바라야 되겠고, 이렇게 깍지벌레가 여기 옆에 생기면은 바로 옆에도 이렇게 깍지벌레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옆에 붙은 이런 깍지벌레들은 더 이상 번지지 않게 손으로 이렇게 해주시던가 아니면은 가위로 잘라서 더 이상 옆으로, 여기도 있네요. 더 이상 옆으로 번지지 않게 해주시는, 이렇게 잘라서 없애주는 방법을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깍지벌레는 지금 이게 성충인데요. 성충이 여기 가지에 달라붙어서 지금 흙집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이제 왁스층이 겉에 여기 표면에 보시면은 왁스층이 겉표면에 이렇게 벌레가 안에 있고 왁스층이 이렇게 뒤 덮여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보면은 꼭 굳은 왁스 느낌이 나거든요. 그 왁스층이 이렇게 붙어 있어서 벌레를 죽이기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방제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제 얘네들이 이제 산란을 하고 이제 약충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제 봄에 산란하고 이제 여름에 한 6월 말이나 7월쯤에 약충이 발생하는데, 약충이 발생할 때 그때 약충을 기억하시고 어떻게 생겼는지 그 약충이 보인다 생각되시면은 그때 살충제나 친환경 약재를 살포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때 약충이 있을 때 똑같이 이렇게 훑어주시고 이렇게 눌러서 죽이는 방법도 있고요. 이게 막 엄청나게 많이 발생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놔두시면은 이게 그냥 이 정도야 뭐 괜찮지 생각하고 그냥 무심코 지나가시면은 얘가 온 나무의 가지에 모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달라붙어서 흡집을 하게 됩니다. 얘네들이 이제 흡집을 하기 시작하면은 나무 수세가 떨어지고, 그리고 착과량도 떨어지고, 그리고 어쨌든 계속 피를 빨아먹고 양분을 빨아먹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무가 좋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무에 피해를 많이 주는 것이 깍지벌레, 그 중에 하나가 깍지벌레입니다. 특히 이제 친환경을 4, 5년 그렇게 넘어가다 보면은 이제 깍지벌레도 많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깍지벌레 발생할 때 방제를 철저히 해주시고 물리적으로 보실 때마다 없애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 보시는 루비 깍지벌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방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물리적 방제랑 언제쯤 방제를 하면 좋을지, 그리고 전정할 때 많은 것들이 보이면은 그때 가지를 잘라서 태워주는 방법도 있다는 거 오늘 영상으로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남겨보았습니다. 다음에 다른 벌레들이 친환경 밭에 보이게 되면은 한번 다시 영상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밭에 헤어리 배치가 엄청나게 이렇게 봄이 돼서 따뜻해 돼서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헤어리 배치 영상도 조만간 더 헤어리 배치들이 커지면은 한번 더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감사드리고, 친환경은 모든 것을 죽이면서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제 천적도 있고, 그리고
해충도 있고 이렇게 공존하면서 서로 잡아먹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뭐 그렇다고 막 약재를 뭐 살충제를 쓰지 마라 이런 건 아닌데 적절히 써서 천적이 이런 해충들을 좀 이렇게 먹고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면은 이런 해충도 많이 발생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감상드립니다.